국회의원들은 참 돈 봉투 좋아해요.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돈 봉투 그러지만 우리가 돈 봉투를 쓸 때는 글쎄요. 축의금 낼 때 또 결혼식 하면 거기 이제 축의금 내고 뭐 또 이 저 상가에 가서 부잣돈 낼 때 이때 돈 봉투 말고 일반 국민이 뭐 돈 봉투 뭐 쓰리야 싶은데요. 이 뇌물성 의미가 있을 때는 이제 돈 봉투가 있는 거고 그런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군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이 난리가 났는데요. 글쎄요, 이걸 무슨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근 게이트라고도 하고 저희는 제목으로 오늘 돈봉투 게이트라고 붙였는데 지금 이 방송 인천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인천에 계양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가 부평구입니다. 부평구. 그 밑에가 남동구. 이 세 구만 일단 인천광역시의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이 세 부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 구가. 계양구는 누가? 송영길. 그게 이제 이재명한테 물려줘서 거기 당선됐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 계양구에. 그 바로 밑에 계양구 밑에 이제 부평 갑 여기에는 이성만. 이성만이라는 사람은 초선 의원이고요.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이성만 초선. 그 밑에 남동을 윤관석.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지역구가 인천이고 이 사람은 삼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돈봉투 사건의 헤드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이성만, 윤관석 탁탁탁 그 자기 선거구도 딱 붙어 있습니다. 오며 가며 그냥 다 만날 수 있는 사이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이렇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하고 이런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현역들과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될 사람한테 공천을 받는 것이 자기의 생명줄을 움켜쥐는 것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거기 한 사람이 강래구. 대전 사람입니다. 강래구.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 떨어졌어요.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에 충성하고 국회의원 당이 시키는 대로 출마하고 했는데 다 떨어지면은 나중에 집권당이 됐을 때 한 자리씩 주잖아요. 그 중에서 꽃보직 중에 꽃보직이 감사자리입니다. 공공기관의 감사자리. 이 감사자리는 사실은 뭐 예우 차원에서 차 주고 비서 주고 자기 사무실 주고 이런 예우 차원에서는 그쪽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그게 이제 감사라는 자리인데 이 강내구 씨는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거 뭐 어마어마한 자리죠. 네,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임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감사협회 회장. 감사협회라는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정근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정근. 이제 이정근 씨도 60대 초반이 됐는데요. 전북 군산 출신입니다. 원광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씨는요. 선거를 4번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서울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3번 떨어졌고 서초구에서만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영 논리로만 본다면 아니
서울 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서 민주당이 뭐 원래 경쟁력이 좀 없다나 송파구는 제쳐놓더라도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그 뭐 국민의힘 보수당 쪽에서 원래 거의 경쟁력이 훨씬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특히 서초구는요. 서초구는 박원순 시장이 저 경쟁자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던 때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 중에 서울시 의원, 구의원 말고요. 서울시 의원 중에 서초구에 할당된 사람이 4명이었는데요. 그 4명 모두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정근 후보가 떨어진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아무튼 조은희 후보가 워시 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선거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희숙 의원이 또 워낙 세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이정근 씨는 국회의원 3번 고배를 마셨고 구청장으로 떨어졌고, 이제 그래서 이정근 씨가 당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다음에 또 도전할 거 아닙니까? 사전 5기. 거기 또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중요하고, 공천이 중요하려면 당 지도부나 차기 탄생할 당 지도부에 또 견마지를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돈심부름. 그래서 이제 이정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내구 감사협회장 이정근,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사무부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정근 보고 이제 전 사무부총장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2021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때 4월, 5월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창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선거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때 송영길 캠프에서 돈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좀 뿌려야 된다. 실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당 300만 원. 그 돈 봉투를 20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6천만 원. 300만 원짜리 20개 만들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이정근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돈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등장인물이 박우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우식. 이 사람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은 YNP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YNP 홀딩스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박우식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YNP 홀딩스라는 데는 뭐 하는 회사냐? 뭐 발전소, 뭐 태양광, 그다음에 물류,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이 민원을 위해서 뭐 돈을 건네고 했다 이런 이제 영장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용인 스타트 물류센터, 이제 이거를 국가에서 인허가를 뭐 여러 가지 요소의 인허가를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그 절차가 자꾸 늦어지니까 그걸 좀 빨리 익스프레스 하게 해달라. 이제 그래 민원이 필요한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 아닙니까? 인허가 뭐 하나 받는데 6개월, 1년씩 걸리면 그 속 터져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한 달 이내에 인허가 딱딱 나오게, 이제 그래서 이게 민원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용인 스타트 물류, 그다음에 발전소를 뭐 어찌어찌 해달라, 그다음에 뭐 코레일 폐선로를 또 뭐 땅을 어떻게 해달라, 태양광 전기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 이제 이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정근이라는 이 여성, 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했던 이 여성한테 돈을 10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10억 원. 이건 뇌물입니다.
이건 뇌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돈 봉투를 만들어서 뭐 그 왜 당대표 선거를 치를 때 이 돈을 뿌렸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정당법 위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법 위반은 그러니까 돈을 살포를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이가 돈 봉투를 살포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선거 끝난 다음에 돈을 줄게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약속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징역 3년. 징역 3년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정근이 엊그제 왜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 6개월 징역형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거는 3년이 넘어가서 4년 6개월이냐? 뇌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판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YNP 홀딩스 대표 박우식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조규청이라는 분인데 한신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 부인도 또 역시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최근에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그냥 불구속 기소가 된 노웅래한테 6천만 원 줬다는 거죠. 급행료, 인허가에 대한 급행료로. 그래서 말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처음에 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시작한 쪽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럼 두 사람이 만날 때 국회의원이 그 사람한테 힘을 빌려주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돈을 주고 정치 자금을 주고 이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이정근이한테 10억 또 노웅래한테 6천만 원.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오늘 보니까 뭐 9,400만 원 액수가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돈 봉투 만들어서 주고 현역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주느냐? 아니죠. 선거 캠프에는 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만 원이고 또 그 밑에 선거에서 실무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다 50만 원, 30만 원 또 이렇게 쫙 뿌리는 거죠. 돈 봉투를 뭐 수십 장.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런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펄쩍 뛰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뭐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또는 지금 저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분위기는 이정근이라고 하는 이번에 1심 선고에서 4년 6개월을 받은 이정근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4번 떨어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한 이 여인한테 다 덮어 씌우는 분위기입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인천 3군데 계양 그다음에 부평 남동 여기에 이제 보스 역할을 했던 송영길이 딱 프랑스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정근을 감독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나머지는 정치 국면 정환용으로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다. 서울에 있는 내 동지들한테 덮어 씌우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정근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못해서 그 이정근의 일탈에 대해서 내가 감독을 잘못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정근한테 다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정근이 가지고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고 그건 1심 판결에서 4년 6개월 유죄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돈봉투 사건, 뭐 이정근 게이트, 송영길 게이트, 민주당 제2의 민주당 게이트, 인천 게이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당한 기가 막힌 이름 있으면 한번 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큰손, 돈 역할을, 창구 역할을 하는 큰손들은 한 군데만 돈을 쓰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가령 아마 제가 여기서부터는 추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우식이라는 이 사업가가 이정근한테 뭐 10억을 주고 또 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 돈을 주고 이랬다면은 지금 들리는 말로는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사람을 사귀고 이제 거기 교유하는 범위가 넓고 뭐 형님 동생 하는 범위도 넓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9,400만 원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송영길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송영길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300만 원 뿌린다는 거 모르고 있었을까? 300만 원짜리 20장 만들었다는 거.